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오늘이 57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공지능 스터디 중에서 지식 그래프, 날리지 그래프라는 부분을 하고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이성철 선생님도 계신데 향후에 이런 지식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큰 그림 그리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무척 어려울 거라서 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된 만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커는 따스한 메이커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이충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소개받은 이충일입니다. 지난주에 어, 저보고 이제 조금 앞당겨서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 부랴부랴 봤는데 저한테는 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동안의 지식 그래프에 대한 그 이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념적인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룰 제목은 그 2.2 아마존 당신의 취향을 연결하다 이 챕터입니다. 책에 있는 세부 목차로는 이게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누면은 그 추천에 사용되는 지식 그래프하고 소셜 네트워크, 하고 금융 쪽에 사용되는 지식 그래프하고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쪽에 사용하는 거는 아마존하고 이베이 쪽에 그 이 사례가 나오고요. 소셜 및 금융 쪽 관련해서는 페이스북하고 그 이 랜도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세미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책 제목이 아마존 쪽의 지식 그래프니까 그 아마존 지식 그래프 관련돼서 챗GPT에게 딥 리서치를 시켜서 자료를 좀 모으고 이 노트북 LM을 좀 활용을 해갖고 그 제가 어떻게 얘기를 끌고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제품 추천, 제품 수요 분석, 고객 행동 분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추천 시스템에서 지식 그래프로 활용할 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식 그래프 추천 시스템에서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제품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결국 올바른 제품 추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석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재현율, 그 리콜, 이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잘 반영을 하려면 고객 행동 분석을 해서 고객 행동 너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 수요 분석을 해서 데이터의 속성을 정규화해 갖고 실질적으로 실제 제품의 진짜 용도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아마존 쪽에서는 재현율을 48.3%를 향상을 시켰는데 이 재현율이 조금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추천 시스템에서 어, 잘 안 됐던 게 뭐냐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
어떤 전통적인 시스템으로는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줬는데 그 제품을 왜 추천해줬는지 설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취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신제품이 있는데 신제품을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줄 때 신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게 누락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신제품을 어떻게 재현율에서 어, 누락시키지 않고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또 의미를 연결하고 속성을 활용하는데 그거를 잘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미흡했는데 이러한 한계들을 지식 시스템이 어, 지식 그래프가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부분이 오늘 그 전자상거래 쪽하고 또 소셜 네트워크, 금융 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다뤄야 될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식 그래프를 추천 쪽에 사용을 할 때에 과연 어떤 거를 목표로 하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제가 찾은 거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한 부분이 이 6가지 내용입니다. 하는 의도와 맥락을 파악을 하고 이 후보 생성 리콜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이나 롱테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팔리지만 아주 소량이 팔리는 제품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추천해 누락시키지 않고 고객의 의도와 연결해서 잘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또 데이터 융합과 논리 연결, 또, 어, 이 추천을 잘해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의 KPI, 뭐 매출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클릭과 탐색 흐름을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이 구체적인 숫자로 증빙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지식 그래프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설명 가능성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식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 작동 과정을 책에서 이렇게 5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행동 이력을 수집하고 지식 그래프 연동 및 개체를 추출하고 의미 기반 탐색 및 확장을 하고 후보군 생성해서 랭킹을 매기고 추천 결과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이 5개의 이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아마존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 또 금융 쪽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뜬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용어들을 제가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보 생성은 거대한 상품 카탈로그 전체에서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소수의 추천 후보군을 1차적으로 넓고 촘촘하게 추려내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재현율은 정답을 놓치지 않고 후보군 안에 빠짐없이 얼마나 잘 포착하여 포함시켰는가를 측정하는 1단계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아, 그리고 데이터 희소성, 콜드 스타트, 신상품을 얘기를 할 때 데이터가 이거는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부분인데, 어, 이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인기 상품들, 롱테일을 가진 정보 부족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데이터 희소성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추천의 첫 번째 관문이 재현율인데요. 어, 재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구매할 만한 상품을
후보군 안에 얼마나 잘 포함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재현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 이 모델이 좋아도 1단계에서 이걸 빠뜨리면 추천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재현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사용을 하면서 48.3%가 증가하는, 재현율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사례를 잠깐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관련되는 용어들이 제품 지식 그래프, 프로덕트, 날리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제품의 카테고리, 속성, 동의어 등 상품에 대한 사실 데이터 위주로 체계적으로 엮어놓은 기본 계층입니다. 또 의도, 상식, 지식 그래프가 있습니다. 인텐트, 커먼 센스, 날리지 그래프인데 상품의 기능이나 스펙을 넘어서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등 인간의 쇼핑 뒤에 숨겨진 의도와 상식을 상품에 어, 연결하는 겁니다. 이 멀티모달 임베딩은 이거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어, 이미지나 여러 다른 형태의 정보들을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책에서는 오토노우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아마존의 지식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이 오토노우가 이게 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딥 리서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 오토노우하고 코스모 또 루퍼스, 멀린 이라는 이러한 여러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의도, 행동 데이터가 끊임없이 서로를 강화해서 그 아마존 지식 그래프는 단순한 DB가 아닌 카탈로그로 살아 숨쉬는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시키는 청사진으로 이렇게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연관 분석의 이 한계는 예전에는 이 상품을 산 사람이 저 상품도 샀다. 아, 이런 이제 데이터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품이나 비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 후보에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재현율에서 굉장히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이제 레이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품 지식을 가지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의도 및 상식으로 또 행동 그래프를 만들어서 추천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추천이 어, 아마존의 지식 그래프가 이 단일 시스템으로 추천을 하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후보 공간을 조직하고 의미를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스템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협력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오토노우라는 시스템이 합니다. 이 오토노우 시스템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제를 합니다. 그리고 속성을 인간의 개입 없이 속성하고 관계를 발굴해서 어, 이 11,000개 이상의 제품 타입에 적용돼서 자동으로 진화하는 카탈로그를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재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표면적 검색을 넘어서 숨은 의도, 인텐트를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코스모, 커먼 센스 엔진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완벽한 멀티모달 정렬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 그 사진 한 장에 있는 그 너머의 의미,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캠핑 이 할 때 사용하는 그 이 버너 위에 올려진 주전자를 보면 거기에서 커피를 이렇게 추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한꺼번에 정렬시키는 어떤 그러한 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마존에서 만든 그 LLM이 루퍼스라고 하고요. 금년 5월 달부터는 알렉사 포 쇼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는 레고와 비슷한 형식으로 다른 여러 오토노라든지 코스모라든지 여러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관련 정보들을 이 루퍼스에게 제공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AI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고객이 참여하고 실시간 응답 시간을 줄이는 이런 실제 비즈니스 KPI로 아마존은 증명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지식 그래프하고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잠깐 비교를 하면 추천 근거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사용자 행동 로그를 보고 이렇게 했던 반면에 아마존 지식 그래프에서는 개체와 속성, 맥락 간의 의미 기반을 연결하고요. 콜드 스타트는 과거에는 대응이 불가능했었는데 아마존 지식 그래프에서는 속성 유사성 기반 탐색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설명 가능성도 예전에는 왜 추천했는지를 모르는 블랙박스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추천했는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만 제공했던 거를 지금은 오토노나 코스모, 멀린, 디카, 또 루퍼스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베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베이에 관련해서는 이베이는 이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 중고 물품도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이 같아도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티셔츠라 할지라도 어, 예를 들어 손흥민의 사인이 있는 티셔츠는 가치가 좀 다른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본체와 액세서리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폰 본체하고 아이폰 케이스가 있으면 아이폰 본체를 살 때에 같이 추천해야 될 거하고 아이폰 케이스를 살 때 같이 추천할 거하고는 이거 완전히 좀 다른 맥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에서 문화까지 이어지는 연계,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베이가 굉장히 지식 그래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오넬 메시를 검색을 하면 소속팀이나 동료 어, 관계들을 고려해서 상품을 제안하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구매 여정을 매끄럽게 돕는 연관 추천을 하는 그런 기능도 이베이의 지식 그래프에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음, 소셜 그래프, 어, 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장소, 컨텐츠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그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관련돼서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 예측 추천 시스템, 서로 겹치는 친구 누구를 추천해 줄 건지, 또 공통 관심사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기사들을 또 피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또 지식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타겟팅을 해서 사용자의 취향, 뭐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컨텐츠, 싫어하는 컨텐츠, 활동 시간대 등을 분석해서 최저화된 콘텐츠를 피드에 노출시키는
이러한 것에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그래프 쪽은 친구, 뭐 가족, 뭐 장소 관련돼 갖고 이 촘촘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의미들을 어, 파악을 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요. 또 메신저도 운영을 하는데 메신저의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 주말에 어떤 영화 볼래? 라고 하면 그 영화들을 추천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더 강화가 된다든지 가까운 영화관을 찾는 데서 강화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 에코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페이지 에코시스템은 내 취향을 연결하는 비밀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활동 데이터로 관심사 지도를 그려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인데요. 그 취향의 단서들을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룹이나 팔로우한 페이지 등 이런 관심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나만의 관심사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수집된 단서들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어, 엮어서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몰입 중인지 이 구조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정밀한 예측 추천을 하고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금융분야 쪽에서는 이 랜도라는 회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 랜도는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평가에서 혁신적인 이 결과를 만들어낸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신용 점수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출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거절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수집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대출을 해도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한 결과를 갖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랜도 회사 이 홈페이지인데 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Make Better Decisions. 어, 그래서 정말 잘 결정하기 위한 좋은 데이터들을 여기서 양산을 하는데 이 양산을 하는 어, 가장 중요한 어, 이거 랜도 스코어라는 걸 산출을 합니다. 이 랜도 스코어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0에서 1000점 사이의 독자적인 신뢰 점수를 형성을 하고요. 이 신뢰 점수를 통해서 대출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어, 기존 방식 대비 예측력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API로도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또 길을 또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랜도스코어는 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 이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신용평가에서는 대출자를 우량한지 불량한지 를 구분하는 이 능력의 기준 데이터로 이걸 쓰고요. 변별력, 우량과 불량을 얼마나 잘 가려내는지 이런 데에 이 아주 장점이 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요까지 이제 책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어, 이 추천 시스템이 전통적인 방식과 지식 그래프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는 어, 구매 이력에 의존해서 어, 신규 상품을 추천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지식 그래프 방식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온톨로지하고 지식그래프하고, 이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지식 그래프에 있는 그러한 여러 내용들하고 온톨로지에 있는 여러 내용들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겹치는 거를 봤어요. 어, 근데 실제로 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은 거를 보면 그 온톨로지를 얘기할 때는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식 그래프 관련해서는 이 어떤 새로운 인스탄스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톨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추론 규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론 규칙을 온톨로지 안에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추론 규칙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과 차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 규칙이 있어서 어,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을 다 해주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도 어, 올바른 결과들을 새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추론 규칙은 기존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발견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고, 이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 네 개 정도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위 관계. A에서 A는 B로 가고 B가 C로 가면 A가 C로 갈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위치하고 계층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역관계. 한 방향을 통한 반대 방향인지. 어떨 때는 역관계가 이 좋지만 어떨 때는 역관계가 허용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위 개념, 더 큰 개념으로의 포함하는 구조 또는 속성 추론, 속성 값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위 관계는 A와 B가 연결되고 B와 C가 연결되면 A와 C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하면 어, 이 엔비디아 GPU는 G-Sync 기술을 사용하니까 G-Sync 호환 모니터를 추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역관계는 상거래의 논리는 항상 양방향이 아니죠. 휴대폰 구매자는 폰 케이스를 추천하는 거가 괜찮지만 폰 케이스 구매자에게 휴대폰을 추천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이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아마존에서는 그래프 신경망 GNN을 통해서 비대칭성 학습을 해서 이걸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하위 개념, 개별 상품을 거대한 맥락 아래 정렬해서 특정 개념이 더 큰 대볼륨의 계층 구조에 포함됨을 인지해서 파편화된 상품들을 정렬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분류하는 건 오토노우가 너무 잘합니다. 스펙 중심으로 이걸 잘 하게 되는데 그걸 이 상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의도 중심으로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인간의 상식과 사용 목적 기반의 하위 개념이 결합하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어, 이 추론 규칙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19살 이상이면 성인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이 있으면 20살이라는 나이, 그 속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성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교화부터 이 멀티모달, 특히 이제 이미지 쪽 추론하는 것까지 그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인간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그러한 규칙이 어, 되게 많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규칙을 어떻게 하면 어, 잘 표현하고 쉽게 표현하고 표현된 거가 잘 작동이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날리지 그래프는 최종 추천을 결정하는 단일 박스가 아니라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충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책 내용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뭐죠? 노트북에 딥 심층 뭐죠?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통해서, 네, 네, 다 해서 오늘 2.2절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2.2, 특히 랜도 2.8, 2.2.8인가요? 네. 랜도. 네,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5월 달인가 서울에 있는 어느 신용평가 해주는 그 회사를 대표님하고 임원진들을 만났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신용이 높은 사람들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신용이 점수가 낮거나, 그래서 이런 쪽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소규모의 그 금융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분석하는 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보니까 그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사진 찍어서 막 보냈어요. 네. 이거 참고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 대표님이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특히 오늘 말씀해주신 여기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회사의 가능성, 저희 회사가 왜 지식 그래프를 배워야 되고, 지식 그래프에 대한 실력이 갖춰지면, 여러 도메인과 여러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 배종철 소장님도 계신데, 아직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 중에서 한쪽 파트는 지식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한다고 그러면 또 하라고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꼭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런 추천 시스템, 지식 그래프로 해서 어떤 추천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에 대한 느낌이었고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거나 아니면 뭐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이 공유 잠깐 네, 해제 주시면 공유는 네, 네네.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혹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이나요? 저기 뭐죠? 윈도우 탐색기 보이시나요? 혹시 그림 보이십니까? 네, 네, 보입니다. 네. 추천 시스템에서 연관 분석하면 이게 가장 고전적인 거거든요. 그, 어소시에이션 룰 뭐 이렇게 하는데, 보여야 이거는 저 돼요. 지금 고객들이, 이거 챗GPT 그 사이트 보이는데요. 챗GPT가 보여요? 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지금 보이나요?
네. 요 네, 추천 그림판?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아, 네. 보입니다. 그림판 보여요? 그 아포리 룰 무슨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객 A라는 사람은 요 카트에다가 우유, 빵, 버터. 고객 B는 우유, 빵. 고객 C는 빵, 버터. 그래서 요 조합들을 보는 거예요. 우유랑 이렇게 빵, 우유랑 빵, 그다음에 빵과 버터, 빵과 우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조합들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조합이 뭘까? 예, 그런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쭉 하는 게 좀 연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했던 거가 연관 분석이고, 그다음에 추천 시스템에서 협업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서 이 고객이 이제 넷플릭스 사례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고객이 영화 1, 2, 3을 받고 고객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별표를 적고 여기는 그런 거 안 적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예, 분석을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 고객하고 고객비가 예를 들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 A 같은 1, 2를 받고 고객 B는 3을 받는데 아직 고객 A가 3을 안 받으니까 3을 추천해주는 방식 뭐 이런 형태가 협업 필터링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객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또는 이런 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아이템 기반으로 해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이충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연관 분석이라든가 협업 필터링 이런 것들이 그 설명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상품 같은 거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가 추천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아까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도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 SVD라고 해서 통계적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렬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추천해주는 방식도 있긴 하고요. 네.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 그림판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제고요. 실제 고객이, 요거는 0은 구매를 하지 않는 거, 비구매라고 하고, 1은 고객이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추천 시스템이 어떤 건 이 고객이 구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구매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요 네 개 칸이 있잖아요. 요 네 개 칸. 요 네 개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콜이라는 거 뭐냐면 실제 고객이 구매한 거예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네, 요만큼. 요만큼 부분에 이 추천 시스템이 맞춘 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실제 고객이 구매한 것 중에서 이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해주는데 그때 구매를 한 거. 요게 녹색이 되겠죠. 요 녹색.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것 중에서 얘가 추천을 해줬는데 그 중에 구매된 거. 요게 리콜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아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요 비율이 높아지면 추천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얘가 1에 가까울수록 이 아까 추천 시스템 성능이 아주 좋다라고 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얼마에서 48.3%가 향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향상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이 책 내용이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나 소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럼 빨리 한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이성철 선생님부터 한번, 네.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네. 예, 선생님께서 설명을 갖다 잘 해주셔서 갖고
제가 슬라이드 옮기자마자 막 읽고 해서는 딱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아, 이런 흐름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그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 기회 된다면 책도 구매해서 그 흐름을 갖다 쫓아가는데 좀 더 빨리 뒤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뭐야 그톡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얼마냐면 23,000원입니다. 23,000원. 네. 삼성 하나 팔면 네, 여러 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종철 소장님,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아까 우리 이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제하고 과제 많이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음, 내일 워크숍 하면서 좀 같이 논의하시죠. 우리 이 대표님 내일 포항에서 만나니까. 음, 어, 근데 제가 아까 거기 뒤에 그 용어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랜도 스코어 음, 같은 네네네. 에, 제가 뭐 옛날에 현대캐피탈 뭐 하나은행 뭐 그리고 KCB 이런 데하고 좀 일을 같이 저 기관에 근무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 그 우리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그 할부를 하면은 굉장히 그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할부 이율이 굉장히 음, 높아요. 예, 그막 1억 5천, 2억씩 차를 구매하는데 그 거의 뭐 20%대 막 할부 이자를 내고 이렇게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은행에서는 그 참조지표 그 기본적인 신용도 그 음, 성실하게 수입이 있느냐 이걸 보고 나머지 이제 그 KCB에서 신용평가기관에서 참조지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어를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들. 음, 그래서 제가 공공했을 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 음, 또 뭐 내지는 뭐 그 자동차 검사를 제 기관에 있을 때 그 데이터인데 자동차 검사 기일이 검사 기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씩 주는데 마감 다 돼서 받느냐 내느냐 아니면은 딱 그 정시에 그 유효기간 내에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은행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 대출금을 꼬박꼬박 잘 갚는 쓸 예측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신용 그 등급을 뭐야 이게 그 은행 이율을 낮춰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그 화물차 운전자들 한 10,000명 정도 데리고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음, 같이 만들어주고 그런 지표를 현대캐피탈하고 만들어서 실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고 아마 여기 리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참조 지표들이 다 수집이 돼서 현대캐피탈에 음, 똑같이 리스료를 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대캐피탈은 이미 그 로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무슨 모델을 탄다고 하더라도 운전 습관 분석부터 해서 다 해서 그 각 참조 지표들을 해서 리스료가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도입이 돼서 금리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용어가 있었구나 오늘 새로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택시 회사들 뭐 여러 회사 오늘 또 택시 회사 사장님들하고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업종에도 많이 적용하기 위해서 가고는 있는데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책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런 거 같이 프로젝트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많습니다. 그런 가족. 좋습니다. 자, 일단 또 열악한 환경에 계신 한태진 부장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안에서, 네, 차 안에 계셔서. 네네네. 그 매번 유사하면서도 음, 그 뭐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은 또 비슷한 것들을 또 계속 그 듣다 보니까 이제 개념적인 거나 설명적인 것들은 오늘 또 더 좀 제일 좀 설명이 잘 들린 것 같아요. 그 음, 이유가 뭔가 또 생각해 봤더니 일단 이충희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항상 어디 가면 이제 시간 강박이 있어요. 뭐 5분 안에 스피치하고 뭐 7분 안에 음, 스피치하고 그래서 좀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이 빨라지는 좀 그런 습관이 음, 있는데 음, 대체로 뭐 이충희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그
계신 분들도 말을 씀을 천천히 하시는 거가 확실히 듣기도 편하고 전달력이 있다는 걸 또 계속 조금 느끼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 이해가 좀 됐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너무 트렌드하게 바뀌다 보니까 항상 뭘 만들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막 조금 조급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좀 생각을 조금 저번 주 이후부터는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 그래프다, 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술적 뭐 이런 것보다는 고객이 이제 뭐가 필요하고 고객의 이제 어떤 페인 포인트가 뭔가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을 이제 컨택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지식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용어나 그 기술적인 거로만 설명하면 더 좀 거부 반응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좀 티키타카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AI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신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좀 AI가 좀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객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좀 사례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결국은 지식그래프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는 고객의 그 페인 포인트, 어디에서 고통스러운가를 잘 알아서 적절한 도구를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잘못하면 지식그래프가 다 만능인 것처럼 가면 또 하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박 부장님, 네, 네. 이제 빨리 또 퇴근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저희 오늘도 이충일 대표님 그 따뜻한 목소리로 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경영 쪽에서 뭐 분석하고 이럴 땐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뭐 많이 들었었고 이해는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식 그래프 관점에서 세 개의 층의 어떤 레이어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마 안희력 교수님께서 지식 그래프랑 온톨로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제일 그 궁금했던 건데 오늘 더 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안재영 센터장님, 네, 책을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충일 대표님 목소리가 부드럽다라는 건 약간 좀 너무 그 아부성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따뜻하다 계십니다. 따뜻하다고. 따뜻하다. 근데 저건 우리 이충일 대표님 정말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책만 노트북 LLM으로 뜨는 게 아니고 또 이것저것을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종합해서 이해하고 만든 자료다라는 것을 실감했고요. 아주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료의 의미는 그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 시스템이 바뀐다. 추천 시스템이 전통 방식은 구매 이력 같은 그런 과거 행동. 또 저것도 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어디를 많이 보나, 또 페이스북을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나, 이것까지는 요즘 추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고 특허도 찾아보면 엄청 나와요. 추천 시스템이. 그래서 많이 되어 있고 특허를 피해가는 게 오히려 1인 정도의 상황이 추천 시스템에서의 상황인데 그 많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그 크라이테리아, 그 추천 요소들을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가서는 다들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에트리의 이현우 부장 쪽에서 2016년, 7년 정도의 그 트러스티드 시스템이라고 무슨
신용불량자, 뭐, 여기 보면 레도 시스템에서 하는 것 같은 그 신용 등급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IoT랑 결합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IoT 실증단지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할 때 이 사람이 급가속, 급발진, 급정차, 뭐, 과속을 하느냐 등등을 해서 그 렌탈 피를 깎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추천 시스템의 최종적인 그 파라미터, 신용 점수 등급은 어떻게 내느냐를 카이스트에 용역을 줬는데, 카이스트 위탁까지에서도 시그마로 해갖고 왔어요. 무슨 요소를 다 더해서 값을 낸다. 거기가 하나의 버틀넥이라고 사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지식 그래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속성이 연결되는데, 그 속성 정보에 뭔가 웨이트가 걸리고, 반복적인 행동 양식에 어떤 그 의미가 더해지면 그, 그 지식 그래프의 연결 속성에 그 웨이트가 이제 가변하겠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죠.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뭐 2레벨에서는 아직 그 지식 그래프의 디테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속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추천 시스템은 다 죽었다잖아요. 그 더하기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은 인공지능이 이걸 판단해 하는데 그 지식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볼 수 있는 거는 각 객체를 다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본 유튜브 안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그, 그 유튜브의 제목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 생성형 AI가 읽어가지고 그 안에 BTS도 나왔고 청바지도 나왔고 목걸이도 나왔고 무슨 춤도 나왔고 무슨 음악도 나왔고 배경에는 뭐였고 서울 배경으로 남대문 배경으로 춤을 췄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의미가 추출이 된다면 할 수 있겠죠. 뭐 의미 그래프인데 뭐는 못 갖다 놓겠어요.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더 대단한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천 시스템의 하나의 진보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발표 자료라서 뭐 깊이 깨달아지는 바가 있고, 앞으로 우리 이충일 대표님을 좀 더 다시 추종하면서 그 추종 세력으로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 있습니다. 네. 원래도 추정 세력이에요, 원래도 추정 세력인데 더 추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처음에는 아부를 안 하실 것 같더니 더 아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는 뭐 생존의 필살기니까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부라기보다는 네. 또 상대방을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추천에 진보됐다라는 거, 네, 또 게임이 끝날 수 있다라는 이런 포인트에서 또 강조하시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엄 교수님,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으신가 봐요. 왜냐면 저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이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보통 목소리가 좋으시고 좀 톤이 낮으시면 졸리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되게 좋으시다. 발표를 많이 해보셨나?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잘 들었고요. 어, 들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에게 털린 그 쿠팡의 구매 정보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개인정보 나가면서 구매 정보도 어느 정도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구매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 정보들이 이렇게 지식 그래프와 연관 규칙과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데 미래에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엄 교수님 맞춤형으로서 잘 나오지 않을까, 광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신 교수님, 네. 아, 신동욱 대표님, 네. 신동욱 대표님. 네, 저도 잘 들었고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려운 내용을 그냥 굳이 그대로 책이 있는 대로 아니고 이해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 제가 많이 지적받는 서식이 이제 만드실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것만 통일이 되셨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마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를 아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아서 나중에 이제 일괄적으로 한번 돌리면은 결과가 이제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좋은 피드백, 네,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장주현 이사님. 네, 역시, 예. 좀 항상 배우는데요. 예. 음, 저는 마지막으로 그 48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숨은 의도라고 하는 인텐드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부각되는데, 음, 저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쵸. 좋은 쪽으로 쓸 수 음. 있지만 나쁜 쪽도 쓸 수 있겠다. 사기나, 예, 이런, 음, 세뇌? 이런 음, 데 쓸 수 있겠네? 라는 음,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요즘에 보는 거는 뭐 보안적으로 따지면 음, AI에 입력되는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풀고 있는 제 앞에 직원이 음, 풀고 있는데 그 인텐드라서 좀 키워드가 좀 와닿았고요. 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추천 시스템이 무섭잖아요. 예. 그쵸. 지금 모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추천 시스템인데 음, 예, 사람을 한쪽으로 편향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쿠팡 이야기 하셨는데 유출된 정보 가지고 옛날에는 단순하게 어떤 이름 뭐 전화번호 이런 거였지만 음, 사람을 이해했을 때의 공격자의 입장에서의 공격은 음, 다르거든요. 음, 그게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제일 큰 주제로 페이스북에 고정 댓글로 걸려 있는 게 디스인포메이션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미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 쓰고 있고, 미스유즈 사례들 되게 많은데, 사람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해서 조종당한다는 거를 못 음, 느끼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요즘 많이, 자극적하는 AI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죄송하지만 또, 페이스북에 걸려 있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캡처해서 올리겠습니다. 음, 네, 좋은 또 포인트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의 의도를 알아낸다는 거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무서운 것도 있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또, 체인서 매니저님 얘기 안 하셨죠? 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오늘 들으면서 저는 좀 HR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음, 최근에 이제 뭐 승진 시즌이어가지고, 음, 그런데 저희 리더로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보통 이제 파트너로 임원 승진을 한다고 하면 거의 사람의 업무에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데이터화가 돼서 HR 시스템으로 이런 지식 그래프를 접목해서 활용한다면 음, 굉장히 의사결정이 쉬워질 수도 있겠다, 리더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주니어부터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 기록된다라고 봤을 때는 또 무섭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음, 어, 지금 하고 있는 파트너 어드미션의 과정의 인사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인사자료? 음, 네. 거기에 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좀 음, 생각이 났던, 네. 음.
그러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예전에 그 경무청에서는 이런 거 고민하더라고요. 애들이에서 아마 그 프로젝트 했었고, 제가 잠깐 자문하러 갔었는데, 그 신병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신병들을 예를 들면 육군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 어느 그 크게는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육군으로 간다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병과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곳으로 보내는 거. 이게 HR에도 고민하는 영역 네. 같아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걸까 지식 그래프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 뭐 매니저님께서 많이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다음에 조윤범 대표님, 네, 오늘 진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음,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집중이 잘 된 것 같아요.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고 또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음, 또 개인적으로 더 그죠? 연구하신 맞아, 부분을 맞아, 또 맞아. 깊게 네.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음, 그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음,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추천 시스템, 근데 오늘의 추천 시스템은 그 박동욱 부장님께서 이성철님을 이렇게 확 데리고 아, 온 거, 그게 대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서 이런 음, 생뚱맞은 강의를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사이는 과연 뭔가라는 진짜 너무 부러운 그림인 것 같아요. 진짜 어, 멋지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저도 요즘에 SNS 쪽으로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빠져 있기도 한데 음,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확실하게 음, 음,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부분야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런 음, 거를 다음에 더 줄까요라고 하면 거기에 뭐 음, 솔직하게 오케이 누르거든요. 그러면 음, 그게 이제 더 많이 뜨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네네 좋죠. 저한테는 제가 원해서 음, 그런 정보들이 나오니까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점점 이제 확장되니까 결국은 시간을 더 많이 과거하고 비교하면 점점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이거를 네, 또 끊어낼 때는 또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엮이고 있다, 낚이고 음,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음, 합니다. 음, 예, 이것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음, 그건 또 개인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무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동훈 부장님을 추천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신 날카로운 통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이미 저기 다른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거가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용호 사모님, 네. 저는 이제 오늘 단어 중에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뭐, 여기, 이미, 예, 이성철 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제가 이게 내려오기 전에 만약에 대전을 안 들렀더라면, 음, 뭐, 카페 뭐, 커피 맛을 몰랐더라면, 뭐, 오늘 뭐 별로 연결고리가 없는데, 일단 한번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음, 아마존도 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우리가 의미라고 하는 거를 찾을 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 최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부단에서 지금 프로젝트 하시는 유용호 사모님, 네.
함께해서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2.2 아마존 당신의 취향을 연결하다라는 요 세션을 발표해 주신 이충일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스피커를 저 순서상으로는 최인성 매니저님인데 중간에 원래 발표를 하기로 했던 분들이 몇 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인성 그럴까요? 네, 매니저님이 2.3절 인트위트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하다 여기 다음 주 발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좀 많이 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는 안희력 교수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조윤범 대표님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2.4 팔란티어는 안희력 교수님, 그다음에 2.5 지식그래프 기업의 비밀 병기 여기는 조윤범 대표님.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네. 미리 땡겨주. 그 다음에 한태진 부장님, 그다음에 엄남경 교수님, 그다음에 유용호 상무님, 신동욱 대표님, 장주현 이사님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항상 저기 한 주의 시작인데 늘 이 귀한 저녁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6월 15일 네,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